자, 1067번. A, B 두 팀의 야구 경기에서 5회까지의 A팀은 4점, B팀은 5점을 얻었대. 자, 그래서 A팀하고 B팀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1, 2, 3, 4, 5회까지는 자, A팀도 4점을 얻었고 B팀도 4점을 얻었다. B팀은 5점을 얻었지.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6회부터 9회까지는 A팀이 얻은 점수가 B팀의 3배였다고 했대. 그러면 3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은 그 점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B팀의 6회부터 9회까지의 점수를 X점이라고 한다면 자, A팀의 6회부터 9회까지 점수는 3X점.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하나로만 놓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9회까지의 경기 결과 A팀이 1점 차로 이겼다라고 했어.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 최종 점수인 4 플러스 3X점, A팀의 최종 점수가 B팀의 최종 점수 5 플러스 X보다 1점이 더 높았기 때문에 A팀이 승리한 거겠지.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면은 1차 방정식이 되고 X를 왼쪽으로 넘기면 2X, 4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2 이렇게 볼 수 있어서 X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팀의 최종 점수는 요거를 다시 요 위에 4 플러스 3X A팀의 최종 점수의 식이지.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하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4 플러스 3 곱하기 1 대입만 하면 자 7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되고 자, 1068번. 동원이와 유리가 매일 받는 용돈의 비는 4대3, 한 달 동안의 지출의 비는 7대5라. 자, 용돈하고 지출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받은 용돈에서 지출이 발생하면 그 지출이 발생한 만큼을 우리가 이제 빼주면 남은 돈의 금액이 나오겠지. 그래서 용돈에서 지출을 뺐을 때 남은 돈이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4대3과 7대5 두 가지의 비가 용돈의 비와 지출의 비잖아. 그러면 우리가 용돈을 X로 뒀을 때랑 지출을 X로 뒀을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한 개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X라고 두고 요거를 뭐 Y라고 두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자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4대3 요거를 갖다 우리가 실제 받은 용돈을 4x1, 3x1 자 이런 식으로 B는 4대3이 유지가 되면서 실제 받은 용돈의 금액을 미지수로 나타내도록 하면은 4x1, 3x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의 B는 7대5라고 했을 때 이 7대5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서 식의 B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용돈 빼기 지출이 남은 돈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용돈 빼기 남은 돈. 남은 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주고 지출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지출이 오른쪽에 가서 자, 지출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용돈 빼기 남은 돈을 하면 나타낼 수 있어. 따라서 자, 요 4x 이건 지금 용돈의 비잖아. 용돈인데 실제 용돈이 4x1, 3x1인데 이제 남은 돈은 얼마가 남았대? 2,000원이 남았대 모두. 그래서 4x에서 남은 돈 2,000원을 빼주면 3x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원을 빼주면 요 B가 지출의 B가 되는 거지. 요게 지출의 B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지출의 B는 7대5라 그랬어. 자, 따라서 이렇게 식을 놓고 비례식을 풀어내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줘서 7 곱하기 3x 빼기 2000는 5 곱하기 4x 빼기 2000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자, 요거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21x 마이너스 14,000 20x 마이너스 1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x 왼쪽으로 넘기면 x, 14,000 오른쪽으로 넘기면 4,000. 이렇게 해서 x가 요 비례상수였잖아. 요걸 이제 비례상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비례상수의 값이 4,000이다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자, 동원이 맨 처음에 있던 이 4x 말하는 거지. 이게 동원이에 받은 용돈. 그래서 이 4x 구하라는 거니까 대입해서 구하면 16,0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1069번. 수학 체험전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100명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결과 그 중에서 60명만 합격하였다. 그랬을 때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으며, 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점수를 예로 들면은 총점수의 합에서, 자, 여기는 지금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학생 수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공식을 좀 변형을 해보자. 양변에 학생 수를 영변에 곱하게 되잖아. 그러면 총 점수의 합은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가져온 거야. 자, 학생 수를 곱했었지. 학생 수 곱하기 누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지. 평균 곱하기 학생 수라고 봐도 좋아. 자, 그러면 총 점수의 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왜 이걸 알려줬냐면, 자, 최저 합격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저 합격 점수를 지금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x점이라고 놓고, 최저 합격 점수는 이라 그랬지. 이걸 는 말 그대로 등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을 그냥 글로 쓰자. 100명의 평균. 자, 이렇게 쓰고 100명의 평균보다 2점 낮았다라 그랬으니까 빼기 2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공식을 통해서 또 100명의 평균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x 플러스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모든 이 세 줄짜리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1차식으로 이렇게 모든 요소들을 다 나타내면 돼. 자, 그래서 최저 합격 점수가 x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합격자의 평균보다 최저 합격 점수 x가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았다 라고 했지.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은 여기에서 또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x 플러스 20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불합격자의 평균. x는 불합격자 평균의 몇 배? 2배보다는 5점이 낮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자, 그러면 불합격자의 평균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자, 마이너스 5가 일단은 넘어가지. 그러면 x 플러스 5, 그 다음에 2로 양변을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전개했을 때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즉 100명의 평균, 합격자의 평균, 불합격자의 평균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다 나타냈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식 들어간다. 자, 식은 어떻게 짜면 되냐. 우리가 앞에서 총 점수의 합은 학생 수 곱하기 평균이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합격자의 총 점수를 계산을 해보자. 합격자의 총 점수는, 자, 합격자 평균이 x 플러스 20이라 그랬지.
평균이 x 플러스 20이고 합격자는 모두 몇 명? 60명이라 그랬어. 그래서 60 곱하기 x 플러스 2. 학생 수 곱하기 평균 한 거지. 그래서 합격자의 총 점수를 이렇게 계산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총 점수도 알아봐야겠지. 자, 여기에서 100명이 총 시험을 봤는데 60명이 합격했다 그랬어. 그럼 불합격자 수는 몇 명이 되는 거야? 그렇지, 40명이 되는 거지. 그런데 불합격자의 평균은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야. 그지? 자, 그래서 불합격자의 수 곱하기 불합격자의 평균, 이렇게 해주면 불합격자의 총점수가 나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100명의 총점수는 얼마가 되는 걸까? 자, 100명이니까 100을 먼저 곱해줘야겠지. 그리고 평균은 요 앞에서 x 플러스 2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 곱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합격자 수, 즉 60명. 60명의 총점수가 이렇게 되고 40명의 총점수가 이렇게 돼. 그럼 둘이 합치면 100명 되잖아. 그 100명의 총점수는 몇 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총점수가 결국 60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40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개부터 해주면 양변에 10으로 나눠주자. 먼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공 하나씩 지워주고 계산을 하면 10x 플러스 20은 6x 플러스 12 플러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2x, 6x 둘이 더하면 8x니까 넘어가면 2x 되고 20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2. 그래서 x는 1. 잠깐만, x가 1이 나온다고? 이상한데? 어디 보자. 여기에서 20점이 났다라고 그랬는데 20이 아니라 2라고 적었네. 여기 20 자릿수가 하나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여기다. 여기다가 20 공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0. 자, 그 다음에 20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0. 여기만 지워주자. 110. 자, 그러면 여기는 55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55점이 뭐다? 최저 합격 점수가 된다.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자, 1070번. 문제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8, 세로의 길이는 6, 그리고 높이가 hcm인 뚜껑이 없다 그래서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부었더니 부피가 138 세제곱센치였다. 자, 물통의 두께가, 빈 부분의 두께가 1cm로 일정하다고 할 때 h의 값, 즉 높이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요 물이 채워져 있는 그 물의 가로의 길이 있지. 직육면체 모양의 요 점선 부분의 가로의 길이. 자, 8cm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 왼쪽으로 1cm, 오른쪽으로 1cm니까 2를 빼주면 되고, 세로도 마찬가지 2를 빼주면 되는데, 자, 높이는 위에가 뚜껑이 없기 때문에 위에 끝까지 이렇게 닿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두께 1cm만 빼주면 돼. 그래서 h 빼기 1cm 이렇게 두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두고 가세, 이렇게 다 곱하면 부피인 138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물의 부피.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6 곱하기 4 곱하기 h-1. 자, 이렇게 되는데 h-1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24분의 138. 자, 요거 먼저 약분해주면 요거는 분수 나오겠지. 자, 일단은 6으로 약분해볼까? 6으로 약분하면 20
7 잠깐만 20 6, 3, 18이니까 23 그 다음에 4 해서 4분의 23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H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4분의 23에다가 플러스 1 자 이렇게 넘겨서 계산을 하면 4분의 27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71번 A 회사에 복사기를 임대하면 매달 기본요금 3만원에 이런 거는 미리 써놓자. 3만원에다가 분명히 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니까 써놓는 거야. 자, 한 장 복사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1000장을 초과한 복사물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6원씩 한 장씩 복사를 해서 총 1000장은 복사를 했다는 뜻이니까 6 곱하기 1000 6000 되겠지. 6000원. 자 이렇게 일단은 금액을 더해주고 1000장을 초과한 이후로부터는 한 장당 20%를 할인해 준대. 자 20%를 할인해 준다라는 말이 결국에 1에서 100분의 20을 뺀다라는 의미잖아. 요게 비율이 되는 거지. 요만큼의 비율이 된다라는 의미지. 자 그래서 요 비율만 계산해 주면은 소수로 표현했을 때 0.8이 돼. 자 그럼 0.8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0.8 곱하기 미리 곱해놓고 자 원래는 6원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000장을 넘어간 이후로부터는 총 X장을 복사했다고 생각을 하면 X에서 6원씩 사용료를 이미 낸 그 1000장만큼은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1000을 한 장수만큼 복사를 했을 때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식을 짜주면 이렇게 되는데 아직 등식은 아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총 요금이 되는데 총 사용 요금이 기본 요금과 합쳐서 42,720원을 냈다. 그래서 여기 42,720원 적어주면 되는 거지. 요게 기본 요금이고 요게 사용료니까. 자 그러면 3만원 넘어가서 12,720원 요렇게 되고 여기는 6,000 그리고 요거는 4.8 68에 48에서 4.8 x 마이너스 4,800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000 빼기 4,800 하면 1,200 플러스 4,008x는 12,720 그러면 1,200 넘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11,520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이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넘겨서 여기다가 공 하나 추가해주자. 자 그리고 x는 48분의 115,200. 자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48이면 자 2로 나눠볼까? 이 계산이 복잡하네. 자 24 그 다음에 576 00 자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88 28,800원 되고 그 다음에 2로 또 나누면 6이고 그 다음에 2로 또 나누면 14,400. 자 여기에서 2로 또 나누면 3 여기에서 2로 나누면 7,200 되겠지.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2,400 맞는지 보자. 맞았네. 자 2,400원 2,400원이 아니라 2,400장이지. 2,400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찬영이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다. 과부족 문제지. 그러면
일단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과자의 한 개 가격을 x 미지수로 두자. 그러면 6개를 샀으면 난 원래 6x1을 내야 되잖아. 근데 6,600원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은 원래 내야 되는 6x1에서 660원이 부족한 거니까 660원을 빼줘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금액의 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4개를 사면 4x1을 내야 되는데 그걸 냈을 때도 460원이 남는 거지.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직접 더해주면은 가지고 있는 금액의 수가 또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표현 방법만 다르지 사실 같은 금액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등식으로 놔주면 x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2x는 1120 이렇게 되니까 x는 560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과자 한 개의 가격은 560원인데, 자, 560원짜리 과자를 몇 개를 샀다? 5개를 샀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내가 내야 되는 금액도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남는지도 알 수 있고, 얼마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주면 2,800원을 내야 되는 거지. 내야 함. 원래 과자 5개를 살 때 2,800원을 내야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560 플러스 46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가지고 있는 금액은 2,700원 2,700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자, 그러면 2,700원을 가지고 있는데 2,8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서 요거를 빼줬을 때 이제 100원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 100원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진이, 재석이, 여기는 런닝맨 얘기를 하고 있지. 73번 재석이가 석진이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를 뭘로 놔? x라고 놓는 거지. 그럼 x는 해서 비율 문제지. 3분의 1 x, 요 3분의 1 x만큼을 석진이한테 줬어. 근데 여기에서 바로 식을 짜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계산을 해볼게. 자, 석진이에게 준 딱지의 개수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2개를 더 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일단은 둘게. 나중에 식을 짜보자. 자, 종국이에게 남은 딱지의 2분의 1을 주고 라 그랬어. 자, 그럼 남은 딱지라 하면 x장에서 3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하는 석진이한테 준 짝딱지의 개수를 빼면 남은 딱지의 개수가 되지. 근데 여기에서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만큼을 주고 딱지 5개를 또 줬대. 그럼 요렇게 되는데, 요걸 계산하게 되면 자, 3분의 1x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종국이한테는 3분의 1x 플러스 4개만큼의 딱지를 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랬더니 딱지 10개가 남았다. 그럼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재석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딱지 x개는 3분의 1x 플러스 2 석진이한테 준 딱지의 개수와 3분의 1x 플러스 4 종국이한테 준 딱지의 개수 그리고 남은 딱지의 개수 10개를 총 합하여 x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자, 3분의 2x 되고 넘기게 되면은 3분의 1x는 2 더하기 4 더하기 10은 16. 그래서 x는 양변에 3을 곱해서 48.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재석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는 48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74번. 흰색과 빨간색의 페인트가 A 용기에는 1대7 비율로 섞여 있고 B 용기에는 5대3 비율로 섞여 있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B가 지금 2개가 나왔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둘 다 하나의 미지수로 나타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푸냐, 한번 비례 배분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비례 배분. 여기서 A 용기와 B 용기의 페인트를 모두 섞어 흰색과 빨간색이 3대4 비율로 섞인 페인트 700g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A 용기를 전체 Xg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 용기와 B 용기를 섞어서 700g이 되었어. 맞지? 그러면 B 용기는 얼마가 있다고 해주면 되냐? 700-Xg이 있다고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g이 전체인데 그걸 1대7 비율로 한 흰색과 빨간색이 나눠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용기에 들어있는 흰색, 빨간색 페인트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 질량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1과 7을 더해서 8분의 우리 비례 배분할 때 그 필요한 양을 B를 분자 쪽에다가 넣어줬지. 그래서 8분의 1 X 이렇게 두면 흰색 질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질량은 8분의 7 X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 다음에 B 용기도 마찬가지 원리로 나타내보면 흰색은 8분의 5 700-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8분의 3 700-X 이렇게 빨간색도 나타낼 수 있지. 자,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3, 얘네 둘이 더하면 4의 비율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8분의 1x 직접 식을 만들어주면 8분의 5 곱하기 700-x 대 8분의 7x 플러스 8분의 3 700-x는 3대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양쪽에다가 둘 다 8 좀 곱해보자. 8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자, x 플러스 5 700-x 대 7x 플러스 3 곱하기 700-x는 3대 4. 자, 이렇게 나타내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부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x,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500 대 마이너스 3x니까 4x 플러스 2100는 3대 4 이렇게 돼서, 자, 이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같다고 놓자. 그러면 3 곱하기 4x 플러스 210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2x 플러스 6300 계산하면 마이너스 16x 플러스 14000 해서 얘 넘어가면 28x 되고, 6300이 넘어가면 얼마일까? 7700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올까? 1100에다가 x는 275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그래서 x는 275니까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 양은 275g.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봅시다. A, B 두 사이를 속력이 시속 5km인 보트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5시간이 총 걸렸는데 강물은 A섬에서 B섬을 향해서 시속 3km로 흐른다라고 했어.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시속 3km로 흐르는 거 되고, 그런데 보트의 속력은 시속 5km니까 우리가 A에서 B로 갈 때는 추진력을 받지. 그래서 5 플러스 3 시속 5 플러스 3 km의 속력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돌아올 땐 물의 저항을 받지. 그래서 5에서 3을 뺀 만큼의 속력으로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갈 때는 8km, 올 때는 2km의 속력으로 가지.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총 길이를 xkm다 라고 놓으면 8분의 x 시간 플러스 2분의 x 시간, 이렇게 둘이 더해서 총 시간 5시간이다 해서 간단하게 식으로 놓고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래서 양변에 8 곱해주면은 x 플러스 4x는 40 돼서 5x는 40이니까 x는 8. 시속, 아니, 총 거리가 8km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다음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와 동시에 출발했대. 자, 그래서 여기가 토끼가 출발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거북이가 출발한 지점이라 생각을 해주면, 자, 여기를 200m라고 해줄 수 있지. 자, 그리고 좀 뒤에를 보면 거북이의 총 경주거리는 2km다라고 했어. 그래서 결승 지점을 여기라고 하면 거북이는 2km, 즉 2000m를 이동해 온 거지, 결승 지점까지. 자, 그리고 거북이는 분속 15m로 꾸준히 갔지만 토끼는 거북이의 2배의 속력으로 갔어. 분속 30m, 분속 15m로 갔다는 소리겠지. 근데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후 다시 결승점으로 돌아왔대. 그랬을 때 결승점에 이미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와 있었다라고 했지. 그래서 시차가 5분이다 라고 적어놓고, 그랬을 때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는가? x분이라고 하자. 자, 토끼가 잠을 잔 시간을 x분이라 하면, 자, 토끼가 이동한 총 거리는 2200m지. 2200m의 거리를 분속 30m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걸린 시간은 30분의 2200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잔 시간까지 합치면 총 이동 시간은 x까지 더한 요만큼의 값이 되겠다. 그런데 자, 거북이는 15m의 속력으로 2000m를 꾸준히 이동했어. 쉬지 않고. 자, 그래서 토끼보다 거북이가 5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지. 그렇다는 말은 토끼가 거북이보다 5분 더 오래 걸렸다는 의미니까, 자, 여기에서 요거를 토끼에서 거북이의 시간을 빼주면 5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식을 요렇게 짜는 거야. 자, 그러면 양변에 30을 곱해줬을 때 2200 플러스 30x 마이너스 4000는 150. 자, 이렇게 해서 2200 빼기 4000은 마이너스 1800 넘어가면 1950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30으로 나눠주면은 x가 나오는데, 자, 계산을 해봅시다. 65 되지. 그래서 분 붙여주면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다? 65분 동안 잠을 잤다 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7번. 은정이와 영철이가 2.3km 떨어진 지점에서 은정이는 분속 55m, 영철이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하여 마주보고 걸었는데, 이때 은정이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분속 200m로 영철이 쪽으로 뛰어갔다가 영철이를 만나면 은정이 쪽으로 뛰어가기를 반복하였다라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다란 거를 뭐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냐면, 영철이 쪽으로 뛰어갔다 영철이를 만나면 다시 은정이 쪽으로 뛰어갔다, 요거를 그냥 강아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다. 분속 200m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아주 중요한 해석이야. 자, 왜냐하면 이렇게 길이 있을 때 은정이와 영철이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이제 2300m를 사이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출발을 했는데 강아지가 엄청 빠르게 분속 200m로 달려갔단 말이야. 영철이가 이때쯤 왔을 때 어쨌든 이쪽으로 가고 계속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은정이를 다시 만나면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철이 만나면 다시 왼쪽으로 가고, 은정이 만나면 오른쪽으로 가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그 짓을 반복을 하는 거야. 영철이와 은정이가 만날 때까지 그 짓을 반복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은정이와 영철이가 만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시간대 동안에 강아지는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그걸 구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래서 은정이와 영철이는 언제쯤 만났을까를 계산을 먼저 해보는 거. 자, 그러면 그 시간을 x분이라고 놓으면 은정이가 이동한 거리는 55x고 그 다음에 영철이가 이동한 거리는 60x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거리끼리 더하면 2300m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115x는 2300, 115의 2배가 230인 거 알지? 자, 그래서 x는 20 요렇게 되지. 그래서 20분 걸렸다. 그럼 강아지는 20분 동안 꾸준히 분속 200m로 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200 곱하기 20 해주면 바로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거리 나오겠지. 그래서 4000m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답을 4km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일회용 문제지? 어느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스로는 1시간이래. 근데 단위 시간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라고 했어, 선생님이. 단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분이지, 분. 그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은 1분이 되는 거야, 1분. 그러면 A는 1분 동안에 얼마만큼의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느냐? 그걸 계산을 하면 1시간은 60분이고 그 60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지. 그래서 60분의 1만큼을 1분 동안에 채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2시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이 1분 동안에는 총 120분 걸리는 B 호스로는 총 120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1분 동안에는 그의 역수 120분의 1만큼을 채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C는 또 1분 동안에 4시간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240분의 1만큼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A, B 호스로 물을 넣음과 동시에 C 호스로 물을 빼낸다는 의미는 60분의 1만큼, 120분의 1만큼 같이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채움과 동시에 빼는 거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240분의 1만큼을 빼냈을 때 우리는 1분 동안에 요만큼의 물이 차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얼마만큼 시간을 채우면 1이라는 물통 전체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x분 걸린다 라고 하면 여기다 x 곱해줬을 때 1 요렇게 식을 짜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양변에다 240 먼저 곱해보면 그 240을 여기에다가 분배 법칙으로 곱했을 때 4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돼서 x는 240 되겠지. 그래서 6 빼기 1이니까 5x는 240이니까 x는 4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48분. 자, 그 다음 규칙성 문제지.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이 한 개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의 개수만 따져보면 4개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이니까 둘레는 이렇게 된다. 그지? 둘레 구해야지. 둘레의 길이. 그래서 요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몇 개가 추가됐는지만, 당황하지 말고 몇 개가 추가됐는지만 구하면 돼. 자, 원래 색깔 펜 좀 바꿔볼게. 원래 있던 게 여기랑 여기랑 요거는 여기로 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는 요거로 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원래 있던 게 요 빨간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된 둘레의 길이는 어느 부분이 되는 거야? 지금 표시하는 요 파란색 부분이 추가된
둘레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럼 몇 개가 추가됐어? 4개가 추가됐지. 또 4개가 추가돼서 우리는 총 8개의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지? 자,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 라는 거를 규칙성을 자, 세 번째를 보면 알 수 있지. 또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라고 할까? 요 부분이 추가가 됐고, 요 부분도 추가가 됐고, 요 부분 추가됐고, 요 부분 추가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4개씩 한 변에 3x 플러스 1이 4개씩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첫 번째에서는 4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에는 4가 2개 있어가지고 4 곱하기 2 3x 플러스 1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됐고 세 번째에서는 4 곱하기 3 3x 플러스 1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됐어. 그래서 n번째라고 할까? 이제 n번째라고 할 필요도 없구나. 7번째라고 하면 되지. 그지? 7번째는 4 곱하기 7 3x 플러스 1 요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364다. 자, 문제 먼저 너네들 천천히 읽고 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28 계산하면 28 곱하기 3x 플러스 1은 364 그래서 자, 28로 양변 나누면 3x 플러스 1은 얼마냐? 13 되고 3x는 12 x는 4 되겠지? 자, 이렇기 때문에 답은 4 이렇게 적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80번 자, 문제를 읽어보면 가로가 80, 세로가 50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점 P가 꼭지점 C에서 출발하여 매초 2cm의 속력으로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직사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다가 변 AB 위에서 멈췄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이미 고정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요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50cm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몇 초가 흘렀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자. 자, 몇 초 흘렀을까? 매초 2cm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거리에서 속력 나눠주면 되지. 자, 그럼 25초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0cm만큼을 가려면 40초 이동했겠지. 그래서 40초만큼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C에서 출발해가지고 D를 거쳐서 A까지 가는데 65초가 걸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요거 잊지 말고 그냥 킵해두고 저장해 둔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A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X초 걸렸다고 하면 2X초 만큼의 길이를 이동한 거겠지. 센티미터. 그지? 자, 여기가 2x 센티미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꼴로 인식을 해서 2x가 윗변, 50이 아랫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높이는 80. 그래서 넓이 계산을 해줄게. 자, 사각형 A, B, C, D는 넓이가 일단 2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50 곱하기 80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x 플러스 25 곱하기 80 자, 80 곱해주면 80x 플러스 200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넓이가 2481대 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80x는 480 해서 x는 6 이렇게 나오겠지. x가 6이란 얘기는 6초 동안에 A에서 P까지 이동했단 얘기야. 그래서 선분 AP의 길이는 얼마? 12cm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1번의 답은 12cm고 P가 움직인 시간은 6초라고 적으면 큰일 나지. 여기에서 아까 전에 65초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6초라는 시간이 또 사용이 된 거잖아.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71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81번 아래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시를 읊어보는 건데 자, 벌떼의 5분의 1은
카단비 꽃으로 3분의 1은 시리도라 꽃으로 라고 했어. 그럼 벌떼의 총량을 우리 지금까지 한 대로 하면 x라고 항상 나왔어. 그래서 5분의 1 x 이런 거는 x로 항상 놓는 거지 전체를. 그 다음에 그의 3분의 1을 x 3분의 1 x로 나타내고 그들의 차라 하면 3분의 1x에서 따로 계산을 해보자. 5분의 1x를 뺀 거니까 요거는 15분의 2x 되겠지, 통분해서. 자, 그래서 15분의 2x가 그들의 차인데, 그들의 차를 3배 한수라 그랬지. 그래서 3을 여기다가 곱해준 만큼을 여기다가 또 포함을 시켜주고, 나머지 한 마리 벌이라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 벌 한 마리를 더해주면 캐디카 향기에 도취되고 2명의 아름다운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허공으로 날아버렸다는 의미 없는 구절이지. 자, 이렇게 해서 x다 라고 놔주면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건 샥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양변에 15 곱하면은 계산이 되는 식이 나오지. 자, 그래서 3x 플러스 5x 하고, 자, 여기다 곱해주면 6x 플러스 15는 15x. 이렇게 해서 x는 15.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시에 등장하는 벌의 수는 15마리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벌의 수가 일정할 때 라고 했지. 즉 15마리로 처음부터 15마리라는 거를 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 밑줄 친 부분을 2배로 바꾸면, 즉 그들의 차를 2배한 수의 벌들은 이라고 바꿨을 때 가는 한 마리가 아니라 나머지가 몇 마리가 되겠는지 구해보시오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자. 자, 위에서부터 5분의 1이야. 근데 5에 15마리의 5분의 1이니까 계산을 일일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15. 요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차. 즉, 15분의 2잖아. 15분의 2x잖아. 그러면 15분의 2, 15. 요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2배 항수로 바꿔버렸지. 이걸 2배를 해버리면 되고, 여기다가 둘이 더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렇게 더했을 때 마찬가지로 일정한 15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요렇게 생각하면 가를 구하는 1차 방정식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3 약분해서 5 약분해서 없어지고 둘이 곱하면 4. 그래서 3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가는 15니까, 자, 가는 8, 12 넘어가서 3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남은 마리수는 3마리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열차 문제인데, 열차에서 이동거리는 항상 뭐를 이동거리로 넣어라? 열차의 길이 플러스 철교의 길이, 이렇게 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A 열차의 이동거리, 간단히 말해서 A 이동거리를 계산하면 x 플러스 360이라고 넣을 수 있지. x를 철교의 길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B 이동거리는 x 플러스 200이라고 바로 놓으면 돼. 자, 따라서 이동거리를 우리가 이동시간 30초로 나눠주면 속력이 되는 거고, A의 속력은 이렇게 되고 B의 속력은 x 플러스 200 나누기 25가 되는데, 두 열차의 속력이 어떠하다 그랬지? 같다 그랬어. 그래서 얘네 둘이 속력끼리 같다고 놔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30 곱하기 10, 25? 요건 좀 그러니까 150만 좀 곱해보자. 양변에 150 해보면 여긴 5배, 그래서 5x 플러스 1800 계산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6x 플러스 1200.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5x 넘어가고 1200 넘어가면 x는 600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열차의 길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열차의 길이 또는 철교의 길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열차의 속력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거나 여기에다가 x는 600 아까 전에 구한 거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960 나누기 30이니까 답은 32가 되겠다. 그래서 단위도 잘 써줘야 돼. 초속 32m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소금물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해볼게. 자, 12%의 소금물 300g이라 그랬지. 그래서 또 그림을 그려보면 12%의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퍼냈다 그랬어. 그 퍼낸 만큼을 안 알려줬지. 그래서 xg이라고 하고 농도는 똑같이 그것도 12%겠지. 그 다음에 퍼낸 소금물의 만큼의 물을 부은 후래. 그러면 물을 부었다 그랬는데 그게 또 퍼낸 소금물 만큼이니까 xg을 부었겠지.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6%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450g을 만들었다 그랬지.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 소금물의 양은 300g 동일하잖아. 근데 갑자기 6% 소금물을 섞었더니 소금물의 양이 450g으로 늘어났어. 그렇다는 말은 추리 문제지. 여기에서 섞어준 6% 소금물의 양은 얼마? 150g이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소금물은 8% 소금물 450g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퍼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x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퍼낸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의 양 구해주면 돼. 소금의 양 공식 써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100분의 12 곱하기 300만큼의 소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00분의 12 곱하기 x만큼의 소금을 빼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0분의 6 곱하기 150만큼의 소금을 추가해서 넣었지. 그렇게 했더니 물을 넣은 거는 소금의 양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100분의 8 곱하기 450g 만큼의 소금이 나왔잖아.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자고 풀면 되는데, 자, 양변에 100을 곱해서 100을 분모를 다 없애주면은 3600 마이너스 12x 플러스 900 900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3600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해서 3600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없애주고 900 넘어간 다음에 x는 12분의 900 해주고 계산하면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300 그 다음에 두 번 약분해주면 7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퍼낸 소금물의 양은 75g 이렇게 적으면 되고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아까 전에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지. 100분의 12 곱하기 x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12 곱하기 75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자, 5로 약분하면 20 그리고 5로 약분하면 15 그 다음에 5로 또 약분하면 4와 3 그래서 12와 4 약분하면 3이니까 9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9g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84번 문제도 규칙성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또 늘어난 성냥개비 개수만 계산을 해주고 첫 번째 성냥개비 사용된 성냥개비 개수 계산해주면 여기에서 일단 4개랑 여기에다가 3개씩 붙여나가는 거잖아. 한 방향에 3개씩 그렇게 해서 두 방향에 붙여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3, 3, 3, 3 해서 총 12개를 4개에다가 붙여줬지. 그래서 16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16개에다가 3개, 3개 해서 그 3개짜리를 2개 붙였어. 두 방향에다가 붙였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6 플러스 여기에서 이거 계산하면 6이잖아. 여기에다가는 그 6을 2번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식을 짜주면 첫 항에다가 16에다가 이제 n번째 n단계에 사용되는 성냥개비 개수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이제 6개씩 붙이는 거니까 6 곱하기 n-1 자,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면 돼. 자, 그래서 6n 플러스 10
자, 이렇게 n단계에서 사용된 성량개비 개수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지? 그래서 6n 플러스 10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20개의 성량개비를 사용했다. 그래서 220개의 성량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는이라고 해주면 1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지? 그래서 10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n은 얼마 나와? 35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35단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